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내용 정리 한번 했었던 거 봅시다.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나오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점대칭이다. 점대칭인데 이 점대칭이 누구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자, 변곡점의 x좌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변곡점 x좌표에 3배라니까 세근의 합이 되더라. 그래서 변곡 곱하기 3이 합이 되더라. 변곡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점대칭을 이용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비율관계가 등장하더라. 비율관계가 등장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율관계가 등장하느냐 라는 건데, 자, 살짝 그려봅시다. 극대, 변곡, 극소 1대 1대 1 맞죠? 1대 1대 1입니다. 비율관계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극소 지나면서 이렇게 촥 올라갑니다. 여기서 슥 떨어지다가 촥 올라가고 슥 촥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 5개의 점이야. 자, 극대점 지나면서 극소점 지나면서 만나는 교점, 극소점 지나면서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좀 이미지를 가지고 갑시다. 우리 손가락 몇 개? 당연히 5개지. 5개 중에 2개를 알잖아. 그럼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5개 중에 2개를 알면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이 뭘 이루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모르는 게 딱 2개가 나오지. 첫째 항과 공차. 모르는 정보가 2개잖아. 근데 그 정보 2개를 딱 알면은 나머지 싹 다 알 수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5개 중에 내가 2개를 알면 나머지 x 좌표를 싹 다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였다고 칩시다. 여기가 만약에 얼마쯤 되었다고 칠까? 5였다고 칩시다. 2, 5였어. 그럼 나머지 다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칸씩 차이 날 거니까 싹 다 다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 극대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과 만나는 교점, 나머지 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거니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곡선 제일 처음에 개형부터 먼저 그리세요. 개형부터 이렇게 탁 그리고 탁 그리고 탁 그리고 탁 그릴 텐데 얘들아 여기 탁 갔어요. 자 보세요. 자, x축과 지금처럼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때 수식 적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해줄게. 얘를 -1이라고 할게. 얘를 2라고 할게. 그러면 자, 요 지점이 있어요. 가령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수식은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고 x 얼마가 된다? 빼기 2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k라고 둔다면 얘가 fx가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수식 자체가 수식의 구성 자체가 중근을 가지는 형태 2차식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형태라면 우리가 미분 없이 비율 관계로서도 충분히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하지 않고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는 이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있을 거고 이 지점이 있을 텐데 자, 0, 1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일 때의 좌표, 1일 때의 좌표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가 한 칸씩 떨어질 거니까 여기가 -2 이렇게 가겠네.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함수값들은 집어넣으시면 되는 상황이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좀 얘기해 봅시다. 봐봐, 반대로 이렇게 좀 볼게. x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바꿔서 그래프를 보고 수식으로 적을 수 있었는데 수식 보고 이제 그래프를 적는 거야. 수식 보고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2개의 점에서 만나지. 2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특징이 뭐예요? 이게 곧 익숙해질 거야. 저게 얼마나 편한 건지 곧 익숙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얘를 gx라고 둡시다. 그럼 생각을 해. 0에서 x제곱이니까 뭐한다? 접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0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3에서는 뭐다? 지난다는 얘기야. 따라서
0에서 접하면서 3에서 지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이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먼저 그리는 거야. 개형을 먼저 그리셔야지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개형 먼저 그리고 자 X축이 여기 있겠어? 아니면 위에 있겠어? 상단에 있어? 하단에 있어? 당연히 상단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상단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상단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있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을 텐데 얘가 뭐다? 0이고 이 지점이 뭐다? 3이다. 이게 X축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자 3, 0에 거기를 3등분 하는 거예요. 극소점이고 변곡점이고 극소점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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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더라. 그래서 1, 2, 3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비율 관계가 있을 때 자 특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형태입니다. 접하는 형태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접하는 형태. 자 접하는 형태 어디에? X축에 접하는 곡선에 X축에 접하는 곡선에 이 비율 관계를 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다음에 또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겁니다. 3차 2차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 3차 2차 3차 2차입니다. 3차 2차 항들만 있고 뒤에 있는 건 그냥 상수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수가 있던지 없던지 뭐가 없다? 1차 항이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내가 다 구분을 지어줄 거야. 나중에 보면 이건 내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미분 없이 비율 관계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인지. 자, 큰 채널이 두 개야.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미분을 할 것인지 미분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란 말이야. 나누고 난 다음에 미분하지 않고 그냥 그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다? 3차, 2차 형태. 오케이? 뭐가 없어요? 1차항이 없는 거야. 1차항 자체가 없어요. 상수항은 있을지언정 1차항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야. 6x제곱이야. 플러스 5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얘는 미분을 하지 뭐하냐? 얘는 미분을 하지 않습니다. 미분하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를 싹 다 알 수 있으니까 미분을 해서 얻은 정보나 우리가 미분하지 않더라도 얻은 정보나 똑같다면 미분할 이유가 없잖아. 행위가 한 번 더 늘어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쌤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누구로 묶어낼 수 있어요?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x제곱으로 묶어내시고 뒤에 있는 건 x 빼기 6이라고 두고 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얘는 x축에서 접하는 거네. 6을 지나는 거네. 맞죠? 0에서 접하고 6을 지나는 거잖아. 그거를 y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평이 이동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5만큼 평이 이동한 상황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거기에다가 5만큼 얹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자, 0, 6이니까 일단 개형 먼저 그리고요. 개형 그립니다. 개형 4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여기서 접하는지 여기서 0에서 접하는 거니까 0이 먼저 만날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얘기지. 얘가 뭐가 된다? 0, 콤마. 자, 봅시다. 원래 이게 x축이었는데 5만큼 갔으니까 얘가 y 이퀄 5가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요 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얘가 얼마인데? 6이잖아. 6,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5죠. 0, 당연히 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1대 1대 1로 가는 거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1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6칸이니까 두 칸씩 가겠네. 그래서 여기가 2하고 4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까지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거나 4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4, 16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스 32가 등장하더라. 얘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가 될 건 너무나 자명한 거니까. 오케이? 변곡점의 좌표를 찾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프에서 바로 변곡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합이 6이고 얘는 3 곱하기 변곡이 될 거니까 바로 2가 나오는데 달라지는 건 전혀 없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변곡점을 먼저 알고 싶다?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곡선의 형태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순서상으로서는 보통은 3차, 2차가 등장하면 1차항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말미에 다시 하겠지만 2차항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못하겠네 이거는.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미분 없이 내가 미분 없이 바로 적용한다 라는 건 두 가지 형태입니다. 1차항이 없거나 아니면 2차항이 없는 두 가지 형태야.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식조작을 했는데 식조작 인수분해가 잘 되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가 만들어지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제일 땡큐죠. 접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미분 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끝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한 70%는 한 것 같고 이까지 되셨죠? 이까지 됐을 거라고 봐.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거거든. 아래로 볼록한 형태 말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 먼저 합시다. 아래로 볼록. 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개형 자체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 기억나시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곡 중간에 있을 거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수도 없이 계속 그려봐야 돼. 계속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가서 접선의 길이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 근데 뭐도 있어요. 당연히 위로 볼록한 상황도 있을 거니까 위로 볼록한 상황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짝 살펴봅시다. 접하는 경우 있을 거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정중앙이 있다라고 든다라면 얘는 뒤집어지겠죠. 어떻게? 자, 내려가 움찔 다시 올라가 변곡이 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쭉 떨어집니다. 그냥 확 올라가고 쭉 떨어집니다. 양 끝에서는. 오케이? 그냥 낭떠러지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합니다. 뒤집어졌죠? 뒤집는다는 얘기야. 그냥 뒤집어진 상황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 하다가 다시 감소 하겠네. 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소 하다가 계속 감소하고 변곡.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다 됐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 넘어갑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를 살짝 볼까요? 아니다. 연습 문제 풀게 있나? 풀 거야 많지.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겠니?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 부분 살짝 봅시다. 자, 연습 문제 5-13번 봅시다. 5-13번. 자, 연습 문제 5-13번에는 다음이 x축과 접할 때 양수 a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x 제곱에 플러스 4a가 되는 거고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수 a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내용이야. 몇 차가 없어? 1차항 자체가 없는 상황이네.
그러면 얘 미분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제곱 있고 여기 x제곱으로 일단 묶어내시는 거고, 자, x제곱을 묶어내니까 누가 남는다? x 빼기 3a가 남는 거고, 자, 0과 3a인데 3a에서 a의 부호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밀려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계속 따라서 그리든지 집에 가서 그리든지 그리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 자, x축과 먼저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x축과 두 번째 만나는 게 3a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얘는 다른 게 뭐냐? 얘를 x축으로 봐도 되겠지만 x축으로 보면 안 되죠. 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4a만큼 갖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x축이 4a만큼 그 값에다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사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누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가 0이면 이쪽 부분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까지 됐어? 다 됐죠? 쭉 그렸어요. 접하고 3a만큼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4a고 여기는 4a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 또 봅시다. 0과 3a니까 3칸 3a만큼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겠죠. 변곡점, 극소점으로 분리시키고 얘가 a이고 여기가 2a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a야. 그러면 a가 a일 때 2a일 때 근데 얘가 어디에 접한대? 0에서 접한다며. 0에서 접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면 2a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내가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다 하겠어? 안 하지. 그냥 그래프 쓱 그리고 어차피 위에서 4a니까 위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접한다는 얘기니까 이 수치만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2a를 집어넣어 봅시다. 2a 집어넣으니까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4a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은 1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봅시다. 두 번째 미분이 들어간다라고 쳐. 미분이 들어가면 그냥 저기 있는 저 녀석을 fx라고 둔다라면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f'x를 먼저 구하는 거야. f'x가 누가 되는데 3x 제곱에 마이너스 6ax가 되는 거고 뒤에 상수는 없으니까, 자, 3x로 묶어냅시다. 3x로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a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까지 됐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이 도함수를 바탕으로 3차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이 도함수를 그리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려봅시다. 도함수를 살짝 그려보면,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좌측에 0이고 우측에 2a가 될 거니까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 있고 내리고 다시 올리는 이러한 상황이고, 자,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을 딱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는데? 4a가 나와요. 자, 이쪽에서 접할 수는 없죠. 밑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미분을 하나 이걸 하나, 지금 뭐 너무 간단하니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난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뭐 일단 뭐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긴 기본이니까. 오케이? 다 됐어요? 미분하고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를 그려주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시면서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리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2a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라는 거라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앞으로 가시면은 기본 문제 살짝 살펴봅시다.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몇 번 할 거냐 하면 5-7번 봅시다. 기본 문제 5-7번.
자, 기본 문제 5-7번 보시면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 어떻게 등장했느냐 하면 fx가 있어요. fx는 x 세제곱에 더하기 3a 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봅시다. x 이꼴 어디? 마이너스 1과 어디에서? 3에서. 자, 정석대로 풀어봅니다. 자, 일단은 x 이꼴 마이너스 1과 3에서 뭘 가진다?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된다? 극값을 가지는 게 실근이 되겠죠. 도함수의 실근이 된다 얘기야. 극값을 갖는 이 부분이 도함수의 실근이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1하고 3이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 미분하시면 3x 제곱에 플러스 6ax에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까지 됐어? 얘가 도함수가 됩니다. 도함수가 되는데 두분의 합이 얼마인데? 2잖아. 오케이? 두분의 합이 2잖아. 두분의 합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됐어?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한 개 나왔네요. 두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두분의 곱이 얼마야? 3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등장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있나 근데? 자, 가볼게. 이렇게 탁 갔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있을 거고 3일 때 있어요. 오케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나중에 되면 직접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꽤나 많이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a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더하기 c가 되겠네. 자, 여기서 이거 하나랑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3을 집어넣어 봅시다. 27 얼마가 되니? 27이 되겠고 두 번째 27a가 되겠고 플러스 3b가 되겠고 더하기 c가 되겠네.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빼줍시다. 마이너스 28이 되겠고 여기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4a가 되겠네.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cc는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24가 되겠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다. 세 번째, 극대값이 7이 될 때, 극대값 자체가 7이 될 때, 누가? 여기 있는 이 값이 7이 될 때. 자, C값과 극소값을 구하여라. 아, 정말 하면 되겠지? 자, A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B값이 9가 되니까 플러스 9 더하기 C, 이게 7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C값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 C값이 2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고, 제일 마지막에 극소값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A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27에 마이너스 27 사라질 거고 3B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고 C가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다 날리고 얘랑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이 문제 정답이 되더라. 자,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예요. 자, 5-2번 봅시다. 자, 5-2번부터 5-3번까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있는데, 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프 지금 우리가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거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눈치챈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쌤 얘는요 2차항이 없는데요. 2차항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나? 지금 어쩔 수 없잖아.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진도는 나가야 되고 오늘 해야 될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해주면 소화를 다 못 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는 합시다. 미분할게요. 미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3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여기다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탕 가가지고 탕 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변곡점에 x좌표가 있을 자리 확보하고 극대점 있을 자리 극소점 있을 자리를 각각 확보합시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턴 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갔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딱 그려지게 될 텐데 자, 극대점을 알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딱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접했다는 얘기야. 아, 인수분해부터 할 걸 이라는 후회는 남지 않아? 나는 절대 안 남아. 뭘 인수분해 수투하는데 맞잖아요. 안 해요. 인수분해부터 먼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미분 딱 해봤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1 얘 접하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딱 비율 관계 맞아 떨어지지.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고 여기 1이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해보지 않더라도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시긴 할 텐데 굳이 저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목표니까 그래프 개형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쭉 가서 여기가 2가 되고 뭐 나머지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됐어? 그럼 미분하고 좌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뭐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2번도 내가 얘를 봤을 때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하지 말고 됐지? 그건 후순위야.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2x 더하기 6이야. 자, 먼저 뭐부터 한다? 쟤는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그래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그냥 미분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8x에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6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1과 2에서 뭘 가진다? 절편을 가지는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절대로 안 돼요.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고 2가 되면서 정중앙에 변곡이 있는 자리, 극소가 있는 자리, 극대가 있는 자리 간격을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린다? 자, 여기서는 확 내려갑니다. 다시 싹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쓱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쓱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확 내려가고 확 올라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죠? 1일 때 보는 거야. 1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4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4, 15, 1이 되겠네. 1,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이 있을 텐데 굳이 뭐 저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고 36이고 20이고 26이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24가 될 거니까 2,2를 지나겠네요. 그래서 2,2와 누구를 지난다? 거기에 해당하는 1,1을 지나면 되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나서 뭐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긴 하겠으나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자, 한 칸당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고 어디에 해당하는 거? y절편 자체는 저 위에 있겠죠. 6이 저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분의 1이라고 표시만 하자. 2분의 1 왼쪽이니까 2분의 1,2라고 두면 되는 거고 쭉 위로 가가지고 누가 있더라? 6이 있겠지. 이 정도쯤 6이 있다는 얘기.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겠지. 0,6. 오케이? 됐어? 저렇게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5-13번입니다.
자, 5-13번도 마찬가지야. 5-13번도 가볼게. 5-13번, 5-3번. 자, 5-3번도 1번에 보시면 fx가 나와 있고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는데, 자, 얘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뭐 없잖아.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인데 특수하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1,0을 지나고 1,0이 꼭지점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간다?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굳이 뭐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좌표만 한 개 잡아놓고 갑시다. 1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니까 1,2다라고 하면서 이렇게만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프 개형만 이렇게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fx가 있어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6x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 마이너스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묶어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3하고 1이고 뭐하니 아니지? 맞니? 3하고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없네? 아무것도 없네.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그러면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별식을 살짝 사용해 봅시다. 판별식 사용하면 4분의 D 사용해 볼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2로서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자, 조금 전에는 접하는 거고 얘는 만나지 않는 상황이고, 따라서 위로 볼록하긴 한데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더라?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인데, 만약에 내가 뭐를 알고 싶다, 변곡점이라도 건지고 싶다, 그럼 세근의 합이 3이니까 3에다가 3 곱하기 변곡이니까 변곡점 x좌표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뭐 그거 정도는 적으면 되겠지. 1,1이 변곡점이야. 그 정도까지는 적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이 되는데 미안해.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위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음수거든요.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한 가서 이렇게 감소하게끔 그려야 됩니다. 오케이? 이 부분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5-8번 봅시다. 5-8번. 우와, 5-8번. 자, 5-8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가지고 곡선 y 이꼴 fx가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9x 플러스 1이다. 자, 이때 fx 값을 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자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 봐봐. 지금 fx가 있어요. fx 잘 보세요.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진대. 극대를 가진대. 그래서 그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누가 된다? y는 뭐가 돼? 9x 플러스 1이 된다. 정보를 다 뽑아봅시다. 정보를 다 뽑아볼게. 가볼게. 첫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 이까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f 마이너스 3은 1.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f 제로는 1. 네 번째 그 다음에 누구 있다? 얘가 있으니까 f 프라임 제로는 9가 된다. 자, 근데 내가 결정해야 될 미정 계수가 꽤나 많단 말이야. 꽤나 많으니까 내가 방법 두 가지로 설명해 줄 거고, 자,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줄게. 혹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니까. 자, 한번 볼게. 자, 얘가 분명히 극대값을 가지죠. 어디서 극대값 가지는데 여기서 극대값 가지는 거네. 오케이? 됐어? 그럼 그려볼게. 탕 갑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봐. 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3,0이지. 마이너스 3,1이죠. 마이너스 3,1인데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갔었을 때 또 한 지점 만날 거 아니야? 그 만나는 지점이 누구더라? 0,1이더라. 이해되세요? 0,1이더라. 0,1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0,1이더라. 비율 관계 싹 다 나오게 될 거고 다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가봅시다.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되겠죠. 0,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여기 비율 관계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뭔가 나오겠지. 자, 변곡점의 x 좌표가 얼마가 되더라? 한 칸씩 차이 날 거니까 1씩 차이 날 거니까 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적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수식 적는 거야. 3의 제곱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 접하니까.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뒤에 x 0이 있으니까 여기 x라고 적으면 되겠고, 자,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적으면 되겠고 더하기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1이고 0을 집어넣어도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한번 볼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쭉쭉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활용해 줘야 되겠어? 0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까지 다 썼고 이것도 다 썼단 말이야. 얘를 사용해야 되겠네. 오케이? 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해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사용해 봅시다. 이것도 기억나겠지? 기억날 거라고 봐. 기억날 거라고 봐.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9야.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겠지. 두 부류가 있겠지. 이거 미분 다 해가지고 0 집어넣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지난 시간에 내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 절편에서 미분계수 얘기하면서 가려놓고 그리고 0 집어넣고, 오케이? 가리고 0 집어넣고 9K가 나오지. 그게 얼마다? 9니까 K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뭐 별거 없어요. 알면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겠고 모르면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몰라요. 나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정석대로 좀 풀어봅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 일단 등장했거든. 접선의 방정식까지 등장했어. 자, 봐봐. 0,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접선이 나오면 접선과 엮어서 수식을 적을 수 있다. 그 얘기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차이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있는 상황이고 저 fx랑 엮어서 누구랑? 9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엮어가지고 뺀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곡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거를 내가 상관하지 않고 0,1이라는 부분에서 접선이 있는 거니까 이 함수 f에서 밑에 있는 이 함수를 뺐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어떤 완전 제곱식? x제곱. 접점 x 좌표가 0이니까 여기서 x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두시면 되잖아.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느냐? 자, 이 수순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이 나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7이고 마이너스 26이고 플러스 2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9가 되겠죠. 9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더라? 그 값이 3이 되더라.
자,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왔고 관계식 하나는 어디에서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미분해서 얼마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얘 미분한데 f 프라임 x예요. 얘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9입니다. 어차피 좌변 우변 같으니까 같은 식이니까 미분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전개합시다.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bx 제곱이니까. 자, 3ax 제곱이라서 미분하게 되면 3ax 제곱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2bx야.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0 나오네. 여기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플러스 27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b가 되겠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으로 다 약분합시다. 3으로 다 약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고 9a이고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요거 하나 등장할 거고 얘가 두 번째 식이 되겠죠. 이제 정리합시다. 2배에서 더해주면 사라져요. 2배에서 더해주면 3a 나옵니다. 2배에서 더해주시면 얼마 나온다? 3이 나오고 a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옵니다. a가 1 나오니까 b가 얼마 나오겠어요? 6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 그래도 정석대로는 아니긴 하지. 지난번에 좀 줄이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게 해도 만만치는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a 값이 1이 들어갈 거고 b 값이 얼마 들어간다? 6이 들어갈 거고. 오케이? 이거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올 텐데 아까 전이랑 비슷해. 정리하시면 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됐지?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갈 수가 없네. 자,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그거 좀 줄게. 좀 줄게요. '자,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5-1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제입니다. 유제 5-10번부터 시작을 해서 5-14번 14번이 아니잖아. 13번까지 해보시면 되겠고 연습 문제는 이제 5-1 그 다음에 5-3 요렇게 좀 해주시면 되나? 5-8 연습 문제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니어 세니 지난번에 77페이지 냈었지. 77페이지 냈었으니까 조금 하지. (72페이지만) 합시다. 72페이지 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숙제로 몇 가지만 좀 같이 할게. 연습 문제 조금 풀어야 되니까 연습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숙제로 5-2번 하시고 연습 문제야. 그 다음에 5-2번 15-5번 5-15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요게 집에 가서 해올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요렇게 하시면 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